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전쟁 이슈도 조용하고요. 긴축 이슈도 조용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금요일날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죠. 더 이상 안 빠지겠다. 일단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보면 하방 경직성, 미국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도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대략적으로 여기 안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눈치 보고다가 미국이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거겠죠. 일단 방향성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제 다 같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고요. 다 같이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탄력적으로 오르고 유럽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오르고 아시아는 박스권이었다면 이제는 미국도 답답함, 유럽도 답답함, 아시아는 계속 답답함, 이제 이런 구간이죠. 전 세계가 이제 답답함으로 들어왔어요. 왜 답답함으로 들어왔을까요? 이제 이슈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슈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금융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사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종전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며칠 전에 군사 활동을 많이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일단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은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물론 전쟁의 영향은 계속될 수 있어요. 원자재 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아무튼 주식시장, 채권시장 쪽에서 일단 전쟁에 관련된 반응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요. 이제 주식시장은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긴축이란 재료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 충분히 가능하죠. 긴축이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니까 연준이 인정한 호경기라는 거다.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합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으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금요일날 밤부로 해서 종가상으로 완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렸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기 말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요 현상이 나타나고 나면은 조만간 불황이 오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불황이 왔었다라는 거,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리면서 이거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마 이런 거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와 관련된 긴축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상 주식시장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채권시장은 이미 긴축이라는 거에 발맞춰서 금리가 막 오르면서 이렇게 채권시장은 알아서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가 워낙 투기성이 짙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민하는 척 하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가 박스권이라는 거겠죠. 탄력적인 반등을 멈추고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 혹은 어쨌든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거 고민하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항이 어딘지 지지가 어딘지 체크하고, 주식만 쳐다볼 게 아니죠. 반대쪽에 다른 이종자산들,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나, 채권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원자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이제 시간을 잘 보내자라는 거죠. 어차피 보니까 이 테스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 긴축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죠? 저런 거나 체크하면서 시간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죠. 사실 이 정도 이야기가 오늘 밤에 드릴 만한 이야기 전부고요. 나머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뻑뻑하게 숫자들만 체크를 하면서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주식시장을 쳐다보자면은,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일단 종가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일단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좋다고 해봐야 지금 워낙 좁은 박스권이라 제가 뭐 여기에 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을, 4월 1일 날 하락을 전부 다 되돌렸으니까 더 오르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더 오르고 싶더라도 366, 뭐 367, 저 위에 계속 다 워낙 탄탄하게 지금 저항을 누적시켜 놓은 상황이라, 글쎄요, 뭐 앞으로 얼마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줄어들면서 오늘 상승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는 좀 낮아지긴 하는데요. 아무튼간 계속 답답합니다. 예, 계속 답답한 뭐 그런 흐름들. 지금 이제 저항이 너무 많죠. 뭐 363, 365, 367, 거의 뭐 2포인트, 5포인트 단위로 전부 다 지지와 저항이 있어가지고요. 한국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정말 뭐 깝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갖고 이런 데서 뭐 매매하거나 뭐 이러면은 정말 하여튼 속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늘 계단식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죠?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몸에 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뭐 큰 추세상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믿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겠죠. 뭐 시장이 특별히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에 일일이 맞춰 춤추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적당히 시장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나도 조금만 움직일란다, 혹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랜다, 요런 게 어쩌면 적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리고 그렇긴 했는데, 일단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하여튼 답답한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330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했으니까, 그죠? 또 뭐 추가로 일단 더 올라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1340 바로 10포인트 더 올라가면 또 거기에 무거운 추세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저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글쎄요, 뭐 참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의 상승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풋옵션들은 조금 좀 맛이 좀 갔어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꼭 그러란 법은 없긴 한데요. 이게 전부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일단 최소한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켰던 자리를 강한 힘으로 오늘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풋옵션들은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콜이 완전히 뭐 좋아졌냐? 콜도 글쎄요, 아직까지 일단 뭐 계속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 중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래저래 옵션에서 대박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옵션이 그래도 비싸다고요. 이게 그래도 비싸요. 양압이 아직도 7이 훌쩍, 아직도 7이죠. 양압이 7입니다. 아직도 비싸요, 옵션이.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시장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냥 뭐 이런저런 내용이나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를 보면은 이제 한 번씩 그 위안화 환율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위안화 같은 경우 이제 추세 전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추세 전환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위쪽에 어딘가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 과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은 어떤 추세선, 그죠? 하락 추세가 끝났다,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 잘 보자고요. 지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죠? 미국의 긴축에 반응해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니까 추세 전환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돈이 좀 술술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딱히 뭐 체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뭐 굳이 보자면은 오늘 현재 뭐 이런 모습들, 그죠? 대부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눈치만 보고 있고, 뭐 홍콩 같은 것도, 홍콩 같은 거는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저항을 오늘 돌파한착 했네요. 아, 좀 더 오를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었고, 최근에 전쟁 이슈 이런 거에서 유럽만큼 많이 빠졌던 증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도 좀 세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가 뭐 지금 현재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위안화가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좋을 수 있을까? 일단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홍콩 달러 환율을 봐도 좀 그렇죠. 홍콩 달러 환율을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홍콩이 진정한 바닥이 나오겠냐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네요. 홍콩 환율 보면 답이 없다. 근데 뭐 원달러 환율은 답이 있냐? 원달러 환율도 별로 답은 없어 보인다. 그죠?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참 어쨌든 1209원을 붕괴시켜야 이게 어떻게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조정 중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뭐 잘 조정 중이에요.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 하여튼 뭐 물론 뭐 쌍고점 가능성 혹은 뭐 3고점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슈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슈가 옛날에 여기 2021년 이때부터 해갖고 추세가 딱 전환됐는데, 이때 쌍바닥 찍고 딱 추세가 전환됐는데, 이때는 뭐 긴축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나오던 때인데, 이때부터 추세가 전환됐는데, 뭐 긴축 50bp씩 인상한다, 기준금리 50bp씩 2번 3번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뭔가 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나 뭐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친구들 전반적으로, 아무튼 제가 이런 뭐 차트나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거 뭔가 좀 어색하다, 이거 좀 오버슈팅이 한번 엄청나게 강한 게 나와야 이게 죽을 텐데, 지금 국제유가도 그렇고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이런저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속 시원한 이런 슈팅을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거 계속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슈팅이 나와야 뭐 추세를 전환하든 말든 할 텐데, 일단 그런 슈팅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 중이다,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일단 뭐 요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코스피 같은 것도, 그죠? 어쨌든 뭐 지나가면서 또 잠깐 드리는 이야기지만 코스피 같은 것도 뭐 요것도 이상하게 오버슈팅, 엄청난 슈팅이 나오지 않고 계속 계단식으로만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것도 뭔가 좀 애매하다고요. 뭔가 끝을 내려면 엄청나게 화끈한 걸 한번 봐야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근데 이거 지금까지 화끈한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까지 계속 미지근했죠. 미지근하고 다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견딜만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시세가 나와야 이게 시장의 하락이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죠? 또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이라서 또 지금 또 그 주식 때문에 어떤 마음에 상처 입었던 분들의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또 마음의 힐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그죠? 이 주식시장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쯤 됐나 싶을 때에서 안 끝나잖아요. 그죠? 항상 누가 크게 다치거나 못 버틸 때가 돼야 이제 끝나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뭔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국제유가 이야기 참 한번 할까 하는데요. 국제유가도 방금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처럼 이게 그 죽을 거면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거면 빨리 죽어야 되고 빨리 95달러를 터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오늘 밤, 내일 밤 혹은 이번 주 이 싸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100달러, 지금 99달러, 100달러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 죽지 않고 99, 100달러에서 지지력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떤 뭐 요런 삼각 수렴형 뭐 요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110달러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진짜 이 국제유가가 죽고 싶으면은 95달러 빨리 터치하고 빨리 이거 붕괴시켜야지 되거든요.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번 주에 99달러 100달러 부근에서 싸워가지고 여기를 결국 지지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그죠, 삼각 수렴형이 되면서 이거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다고요. 더 큰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99달러 100달러 지금 이 부분 빨리 여기 붕괴시키고 빨리 95달러로 가야 돼요. 하방 포지션이 유가 숏 포지션이 터지려면은 빨리 99나 100을 붕괴시켜 줘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싸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3월 29일 날도 여기 99달러 100달러 부분 지지력 테스트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지지한다 그러면은 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좀 분위기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좀 잘 쳐다보자고요, 이 부분요. 유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유가뿐만이 아니죠. 골드 같은 것도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떤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슈팅 비스무리한 거, 작은 슈팅 같은 거 한번 줘놓고 옆으로 지금 쫙쫙 기면서 힘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힘을 썼던 거에 대한 너무나 차분한 이런 힘 모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죠. 뭐 물론 이 절대적으로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오르려고 하면은 빨리 금값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을 텐데, 금값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계속 여기 뭐 1900 그죠? 여기 1900 언저리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쌍바닥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들이요. 국제유가 같은 것도 왠지 한 번 더 위로 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골드 같은 것도 한 번 더 위로 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좀 아직 화끈한 거 뭔가 그런 거 보여주진 않았고, 그죠? 뭐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이런 급반등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뭐 유가라든가 골드라든가 뭐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뭔가의 불안감, 뭐 혹은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만 거의 뭐 3개월 동안 하락했던 거 다 되돌리면서 거의 뭐 전고점 부근에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이거 뭘까? 일단 의심은 일단 강하게 해보고 있는 거죠. 냄새 솔솔 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냄새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숫자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만들었고요. 위에 저항 어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선 말고도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한 저항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한참 싸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S&P 같으면은 여기 4540 뭐 이런 자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확실하게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면 4540 붕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위에 저항이 생긴 거잖아요. 붕괴되면 뭐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반등이 오늘 더 올라오거나 해서 아예 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려치면 그러면 위에서 그죠?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든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밤은 그죠? 일단은 금요일날 밤에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으니까 오늘 밤에 일단 더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계셔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스닥도 뭐 같습니다. 나스닥도 일단 금요일날 어딘가 하방 경직성 보여주면서 더 이상은 일단 안 빠질 거야 라고 일단 하방 경직성 어딘가를 보여주면서 반등했고, 오늘 그러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그냥 가만히 한번 내버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일단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해 보시다가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네. 그러면 내일 밤 이런 때 일어나셔 갖고 저항이 어딘가 체크하시고 거기서 한 숟가락 더 얹으시든가요. 그렇게 하시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나스닥도 14,700 같은 거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아예 뭐 확실하게 의미 있게 깨버리든가 하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시든가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애매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긴축에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좋게 받아들일 거냐 안 좋게 받아들일 거냐를 하루 이틀 만에 이걸
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뭐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아마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포지션 정리할 시간, 뭐 포지션 만드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이런 답답함이, 이런 깝깝함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괜히 힘 빼고 매일매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좀 그죠? 옆으로 기면서 힘 충전하고 있는 거죠. 얘도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난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은 이 가운데 있으니까 고민 중이라고요. 얘도 이 달러를 더 올려칠까 아니면은 달러라 이제 그만할까 내려올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일단 겉으로 보면요. 물론 제 생각에 이것도 그 결국 내려와야 될 때는 지나긴 했어요. 이것도 더 올라가려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 튼튼하고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엄청난 오버슈팅, 예를 들면 2020년 3월 달에 보여줬던 이런 슈팅, 이런 게 보여야 어떤 추세를 끝내거나 그럴 텐데,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국제유가, 금,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거 이야기했듯이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얘도 아직 충만하게 남아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전만 하고 있는 일단 그런 모습이거든요. 의미 있는 슈팅 이런 거 일단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상승, 그죠? 계속 긴축이라는 걸 반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얘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뭐 박스권, 일단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한번 쭉 그냥 체크해 봤어요.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0 밑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죠. 장단기 금리는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일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이너스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턴어라운드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빅스까지만 보고 마치자면, 빅스 같은 경우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20.5 정도 된다. 20.5 자리를 오늘 밤에 이거 강하게 돌파 안착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20.5를 돌파 안착하면서 얘가 날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4,540이라는 자리를 오늘 밤에 붕괴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14,700이라는 자리를 오늘 밤에 붕괴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잘 보시면서요. 하여튼 지지와 저항 잘 체크하시면서, 저는 일단 오늘 밤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오늘 밤에 장 초반에 조금씩은 다들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지션을 덜 만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보다 자셔야 되겠죠. 그죠? 장 초반에 분위기 조금만 보셔가지고 장 초반에 급락하면은, 장 초반에 급락해서 4,540 같은 거 저항으로 인식하면, 14,700 이런 거 저항으로 인식하면, 그러면 뭐 좀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슬슬 뭐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요. 그죠?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늘 밤에 맞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확인은 조금만, 그래도 한 장 초반에 한 30분 40분 정도만 보다가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